네, 안녕하세요. 1학년 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래밍 기초 세 번째 챕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챕터에서 첫 번째로 배울 거는 함수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함수가 뭐냐면은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명령문들을 묶어놔서 모듈화를 시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두 숫자를 특정한 연산을 수행하는 기능을 프로그램에 구현을 하고 싶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코드를 쭉 써 내려가면서 그 기능을 하는 코드를 작성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기능을 여러 번 쓰고 싶으면은 그 방금 만들어낸 그 여러 줄의 코드를 계속 반복해서 쓰게 되면은 가독성도 떨어지게 되고 좀 이제 한 부분이 틀렸을 때 코드 자체 틀렸을 때 그 모든 부분을 고쳐야 되니까 좀 되게 불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모듈화를 시킨다는 건데 그래서 그 어떤 말했다시피 어떤 연산을 수행하는 기능을 따로 빼놔서 다른 공간에 구현을 해놓고 그게 필요할 때만 그걸 호출해서 사용한다는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A와 B를 더하는 연산을 수행한다 하면은 지금까지는 그냥 A 플러스 B를 어떤 다른 변수에 저장한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더하는 과정을 이건 더하니까 물론 간단하겠지만 좀 더 곱했다 더했다가 하는 식으로 한다든지 좀 더 복잡한 연산을 수행하고 싶을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한 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줄의 코드가 사용이 될 건데 이거를 똑같은 걸 여러 번 하면은 쓸데없이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메인 함수가 아니라 다른 공간에 구현을 해놓고 나는 이제 이걸 쓰고 싶을 때는 얘를 불러오기만 하면 되는 여러 번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연산이 잘못됐을 때 이 구간만 고치면은 여기선 자동으로 고쳐진 함수가 실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는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우리가 메인 함수 쓸 때 어떻게 했죠? 뭐 int 메인 하고요. 가로 쓰고 여기에 블럭 만들어서 여기에 내가 실행하고 싶은 코드를 실행했잖아요. 똑같은 식으로 이건 메인 함수가 아니고 내가 어떤 함수를 만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반원형을 쓰고요. 그 다음 함수 이름을 쓰고 이 함수가 받아올 매개 변수를 씁니다. 그 다음 이 블럭 안에 함수의 몸체가 될 거고요. 거기에 내가 원하는 연산을 수행하는 코드를 작성하고 반환 값을 리턴해주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보면 되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예시 코드를 하나 가져왔어요. 이거는 두 정수를 더하는 함수예요. int 값을 반환한다는 거예요. 이 함수를 실행했을 땐 함수 이름은 add죠. add고 ab int형 변수 ab를 매개 변수로 받아온다. 그러면 이 안에서 어떤 코드가 실행되는지 볼까요? 이 안에서 result라는 int형 변수를 만들고 거기에 아까 내가 가져온 a와 b를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 return result를 했어요. 즉 이 함수가 수행하는 거는 두 정수를 받아와서 그거를 저장하는 어떤 변수를 만들고 그 변수를 반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메인 함수 안에서 예를 들어 add 뭐 3, 4 뭐 새로운 int k가 add 3, 4를 이렇게 이걸 메인 함수에 썼다고 치면은 이제 메인 함수에서 얘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면 a 자리에 3이 들어오고요. b 자리에 4가 들어왔죠. 그래서 이 실행되면서 리설트에 3 더하기 4인 7이 저장이 되게 됐고 그 7을 리턴해주죠. 그래서 이걸 실행하면 요게 7이 되는 거고 그게 K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물론 여기서는 간단한 더하기 함수였지만 좀 더 복잡한 연산도 충분히 구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코드 몸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함수 결정이 되는 거겠죠? 자, 아까 말씀드린 함수 불러오는 거 메인 함수에서 어떤 식으로 쓰는지 좀 볼게요. 아까랑 똑같은 함수죠? 반환값은 int 값이고 리설트를 반환합니다. 아까 설명 들었던 거랑 같아요. 그래서 아까랑처럼 보면은 t에 3 저장했죠? 이거 메인 함수입니다. 여기서 쓰는 건. 메인에서 t를 만들고 3 저장했죠, t에. 그리고 k에는 5를 저장했대요. 그 다음에 sum이라는 새로운 int형 변수를 만들고 거기에 add tk 했죠. t는 3, k는 5죠. 그러면 이 녀석이 호출이 되는 거예요. 호출이 돼서 A 자리에 T인 3이 들어가고 B 자리에 K인 5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리설트에 8이 저장이 되게 됐고 그 8이 반환이 돼서 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수를 넣어서 실행할 수도 있고 아까 제가 앞에처럼 그냥 이런 식으로 상수값을 넣어도 똑같이 실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한 건 얘는 리턴 값이 int잖아요. int. 그래서 int 값이니까 int형 변수에 저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냥 int 값이니까 정수죠. 그냥 프린트로 바로 뽑아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써가지고 4, 7이니까 11이 출력이 되게 될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반환값이나 입력값이 없는 함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헬로 월드를 출력한 함수거든요. 이건 void죠. 반환값이 없다는 뜻입니다. void니까. 그래서 리턴 값도 없죠. 이쪽 자리에, 리턴 있을 자리에. 들여오는 변수도 없어요. 이 함수는 실행하면 뭘 한다는 거죠? 헬로 월드를 출력한대요. 그쵸? 그래서 메인 함수에서 그냥 이 함수 이름 호출해주면 바로 헬로 월드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2페이지 전에 밑에 보면은 함수 안에서 함수를 호출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요게 재귀 함수라는 건데 만약에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함수는 있다면 그거는 재귀 함수라고 명명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 함수를 볼게요. 팩토리얼이라는 함수인데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입력값에 팩토리얼 값을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 제가 메인 함수에서 이런 식으로 팩토리얼 5를 호출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n 위치에 5가 들어가 있죠. 근데 n이 1보다 1 이하인지 검사를 하네요. 그죠? 그러면 1 이하가 아니잖아요. 요게 실행이 되겠죠? return n 곱하기 n-1의 팩토리얼을 다시 호출했어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원래 5였잖아요. n이 5니까 여기에다가 팩토리얼 뭘 곱한다고요? n-1이니까 4겠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4가 들어간 팩토리얼 함수 호출이 되게 됐고 그러면은 5 곱하기 4 곱하기 팩토리얼 3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 연산을 하면 결국 팩토리얼 5를 호출을 하면은 5 팩토리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세한 연산 과정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팩토리얼이라는 간단한 함수라서 좀 보기가 쉬운데 재규 함수가 사실 이게 코드만 보고 더 정확히 어떻게 돌아갈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재규 함수를 설계할 때는 항상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는 n1 이하일 때 1을 호출하면서 함수가 종료가 되고 결국 5팩토리를 뽑아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종료하는 조건을 안 만들어 놓으면 계속 무한히 자신을 호출하다가 프로그램이 이제 에러가 날 수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재규 함수를 이제 사용할 때 항상 주의를 해줘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세한 내용 여기 나와 있죠? 무한 루프에 빠진다는 거예요. 요거 무한 루프에 빠지지 않기 위해 있는 거예요. n이 1 이하로 떨어진 순간 다시 팩토리 호출 안 하고 1을 호출을 해주니까 요게 제한 조건인 겁니다. 이 팩토리얼 함수의 제한 조건을 잘못 설정하면 자기 자신을 계속 호출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되고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함수를 사용할 때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게 제가 변수에 대해서 좀 더 정보를 드리려고 해요. 변수는 크게 나눠서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로 나눌 수 있어요. 일단 지역 변수부터 볼게요. 지역 변수는 함수 코드 블록 내에서 선언된 변수예요. 예를 들어 이쪽에 샘플 펑션이 있죠? 이 안에 있는 이 로컬 var라는 변수는 지역 변수예요. 어떤 지역에 있는 이 샘플 펑션이라는 펑션 내에 있는 지역 변수예요. 그래서 이 메인 함수에서 이 로컬 var에 대해 접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얘는 이 샘플 펑션이라는 지역 내에 존재하는 거니까 이 메인이라는 지역에서는 얘를 호출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함수 호출이 끝나면 그 변수의 수명이 끝납니다. 그래서 샘플 펑션을 호출하면 얘가 생성돼서 사용됐다가 함수 내용이 끝나면은 다시 메모리가 해제되면서 이 로컬 바는 다시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함수를 호출하면 새로운 로컬 바가 생기겠죠? 전역 변수는 모든 함수 밖에서 선언되는
변수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변수를 만들 때 메인 함수 내에서 변수를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사실상 이제 메인이라는 지역 내에 속해 있는 지역 변수라 볼 수 있어서 다른 펑션에서 그 메인 함수에 있는 변수를 떼오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 코드 내에서 메인 함수랑 지금 샘플 펑션이 있죠? 요 밖에다가 전역 변수를 선언하면은 이 펑션을 호출해서 이 펑션 내에서도 얘를 따올 수 있는 거고 메인 함수 내에서도 이 변수의 조작에 가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얘는 전역 변수. 어떤 블럭에 속해 있지 않으니까 어디서든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스코프가 모든 프로그램 전체 내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어디서든 접근이 가능하다. 따라서 모든 함수 사이에서 데이터를 공유하는 변수를 만들 때는 전역 변수를 사용해주면 데이터 공유에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함수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그 다음 배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 지금까지 변수를 만들면은 어떤 변수를 만들고 거기에 어떤 값 한 개를 저장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 변수라고 하긴 좀 애매해서 한 배열을 만들면은 여기에 여러 값을 저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물론 틀린 표현이긴 한데 여러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라고 좀 접근을 하시면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런 배열이 있다 해요. H라는 배열이 있는데 A라는 배열이 있는데 7이죠? 총 7개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1부터 7까지 저장했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좀 보기 편하게 표현을 하면 그래서 이 0, 1, 2, 3, 4, 5, 6은 인덱스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실제 값은 엘리멘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배열은 뭐 1차원 배열도 있고 2차원 배열도 있고 3차원 배열도 있고 여러가지 n차원 배열을 만들 수 있는데 일단 이번 챕터에서는 간단하게 1차원 배열에 대해서만 좀 다뤄볼게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될 수도 있지만 또 예시를 보시면은 이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배열은 어떻게 선언하냐? 데이터 타입 배열 이름 그 다음에 대괄호 안에 배열 길이 씁니다. 이런 식으로요. 만들면 어떻게 되겠죠? 배열 길이가 10인 인트형 데이터 타입 인트죠? 인트형 배열 A가 만들어진 거예요. 배열의 길이는 이렇게 배열을 만들 때 선언하면 거기에 딱 맞춰서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배열의 엘리먼트에 접근을 하려면 인덱스를 사용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어렵지만 코드 보시면 금방 이해가 돼요. A의 3은 4 이런 식으로 선언을 했죠. 그러면 일단 이거 A가 10칸짜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칸은 인덱스는 0, 1, 2, 3, 4 이렇게 되는 거고요. A의 세 번째 칸에 4를 저장한다 라고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편할 건데 세 번째 칸이니까 여기겠네? 가 아닙니다. 0, 1, 2, 3이기 때문에 네 번째 칸에 4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코드를 실행하면 이런 10칸짜리 배열인 A의 네 번째 칸에 4가 들어간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printf를 써서 A 3을 출력을 한 다음에 4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선언할 수도 있어요. 3칸짜리 B를 만들었죠. 0, 1, 2거예요. 인덱스는. 그리고 처음부터 값을 지정해줬어요. B를 생성함과 동시에 B0에는 12, B1에는 13, B2에는 14를 저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int i는 2라고 했어요. 2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는 인트형 변수 i가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printf bi죠. 그러면 2니까 b2잖아요. b2에 뭐 들어있었죠? 0, 1, 2, 14. 즉 b2에 저장되어 있는 14 값을 출력해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변수를 표현할 때 이런 주머니 형태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데 배열은 이런 식으로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칸이 나눠져 있는 서랍장에서 물건을 꺼내는 느낌, 물건 저장하는 느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주의해야 될 거는 첫 번째 칸이 1이 아니라 0인 거, 인덱스가. 요 정도만 주의하시면 사용하기 편할 거예요. 아까처럼 배열을 선언과 동시에 이렇게 초기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5칸까지 배열이 생기고 0번째 칸에 1, 첫 번째 칸에 2, 두 번째 칸에 3, 세 번째 칸에 4, 네 번째 칸에 5가 되는 겁니다. 아까랑 비슷하죠? 어렵지 않아요. 여기 제가 쉼표를 안 찍었네. 이렇게 찍혀야 되거든요, 0 앞에. 즉, 제가 어떤 변수를 만들어서 중괄호 0하고 쉼표로 끝낸 다음에 닫으면 여기 있는 모든 요소들이 0으로 초기화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0000 여러 번 쓰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써주면 이런 식으로 초기화가 된다는 거. 이 두 코드를 실행하면 이렇게 된다 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배열 요소에 접근하는 거,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인덱스 이런 식으로 접근했죠. 자, 일단 위에 이 코드 보이시죠? 5칸짜리 배열을 1, 2, 3, 4, 5로 초기화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A라는 변수 만들었어요. 그죠? A라는 변수 만들어서 ARR 첫 번째 칸 0, 1, 2, 3, 4입니다. 인덱스는 인덱스 1에 있는 값을 A 저장한대요. 뭐 있었죠? 2 있죠? 이 2가 A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요소들을 변수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뭔가 한 카테고리로 묶인 여러 개의 변수를 사용하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배열을 이용하면 좀 더 편할 거예요. 자, 그 다음 배열 순회라고 따로 명명해서 부르지는 않는데 보통 많이 배열을 이용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좀 접근을 하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배열 순회라고 하면 이제 배열의 모든 요소에 차례로 접근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배열이 100칸짜리가 있어요. 근데 그거 값을 하나하나 내가 어떤 식으로 수정을 할 건데 코드를 100줄 쓰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반복문 등을 사용해가지고 여러 알고리즘을 구현해서 배열을 초기화하는 때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배열을 순차적으로 좀 접근해서 엘리먼트들을 빼올 때 사용한다든지 해서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배열 순회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 가지 간단한 방법만 소개해 드릴 거고 보시면은 바로 이해가 될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접근해도 되겠는데 어떤 식으로 접근해도 되겠는데 본인이 편한 대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몇 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모든 배열 요소를 출력하는 배열 순회를 활용한 코드예요. 예를 들어 아까처럼 5칸짜리 배열에 1, 2, 3, 4, 5 저장했죠. 그 다음 포문을 5번 돌려요. i가 0일 때 넘버스 0을 출력하죠. 1이 나올 거예요. i가 1이 될 거고 넘버스 1, 2가 출력되고 그래서 어디까지 출력될 거예요? 3, 4, 5. 즉 이렇게 이 포문 하나만으로 이 배열 전체에 있는 모든 엘리먼트들을 출력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다른 예입니다. 요거는 모든 배열 요소에 2를 곱한 후 배열 요소들을 다시 다 출력하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순환 코드 볼게요. numbers i에 numbers i 곱하기 2를 하는 거죠. 즉 이거를 5번 순환할 테니까 모든 배열 요소에 2가 곱해져서 이 코드를 실행하고 나서는 1, 2, 3, 4, 5가 아니라 어떻게 되겠어요? 2, 4, 6, 8, 10이 저장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아까랑 똑같이 출력하는 배열 순회 코드를 쓰면은 2, 4, 6, 8, 10이 순서대로 차라락 출력이 되게 될 거예요. 이건 좀 더 복잡한 예시 코드예요. 어떤 코드냐면 배열의 요소들을 검사해서 내가 원하는 타겟 값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요 코드만 좀 잘 이해돼도 앞으로 배열 사용할 때 문제는 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넘버스에 1, 2, 3, 4, 5 들어있죠? 여기서 그 다음 타겟은 3이래요. 난 이 배열 내에 3이 있는지 찾는 겁니다. 인덱스는 마이너스 1로 해놨는데 타겟 넘버가 있는 어떤 인덱스에 있는지 검사하려고 지금 변수 하나 만들어준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덱스에는 마이너스 1이 있다. 자, 그 다음에 폼을 봅시다. i는 0. 만약에 0일 때 넘버스 0, 인덱스 0번째 칸에 있는 넘버가
타겟 넘버인 3과 같은지 검사를 해요. 1이네요. 그죠? 그러면 조건에 맞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무시가 되고 다시 돌아갑니다. i가 1이 될 거예요. 그러면 넘버스 i, 인덱스 1에 있는 값은 2죠. 2랑 3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 부분에 조건은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 넘어가요. i가 2가 됩니다. i가 2게 되면은 i2는 몇 들어있죠? 3 들어있죠. 3과 3, 타겟 넘버와 그 i번째에 있는 칸에 있는 엘리먼트가 같아요. 그러면은 인덱스에 i를 넣어요. i 몇이었죠? 2. 인덱스가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브릭문으로 포문을 깨고 나갈 거예요. 자, 그 다음 다시 이 부분이 있죠? 인덱스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위에 걸 실행한대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인덱스가 만약에 마이너스 1로 유지가 되면은 이 배열 안에 있는 모든 숫자를 검사했는데도 타겟 넘버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만약에 타겟 넘버가 없으면은 else문이 실행이 돼서 타겟 값이 발견되지 않았다 라고 출력을 할 건데 우리는 인덱스가 2인 거 찾았잖아요. 그래서 위에 꼴이 실행이 될 거예요. 타겟 값 뭐였죠? 3은 인덱스 2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 갑자기 좀 새로운 개념이 들어가서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상 함수라는 것도 우리가 사용했던 코드들을 그냥 따로 떼서 다른 블럭에 만들어 놓는다 정도의 개념이고, 배열도 1차원 배열 수준이면 그냥 변수를 여러 개로 카테고리화해서 정리하기 편한 변수 정도로만 생각을 해도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부담 갖지 않고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챕터가 마지막 챕터네요. 그러면 다음 챕터 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